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일 개인 매매 복귀 내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엄청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보고 있던 애들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의료 AI가 일단 주도 테마이기는 했죠. 주도 테마이면서 그 안에서 뭐 계속 강했던 종목들도 시원시원한 움직임 보여주고, 그 애들 내에서 저도 시가 베팅은 오늘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뭐 한미글로벌, 프로텍, 위지트, 뭐 시가 베팅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종목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교육주라던가 뭐 의료 AI 쪽에서 일단 좀 메인 만들어주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이제 재료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갖다 좀 발전할 수 있는지 차트랑 재료를 엮어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개별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일단 뭐 큐렉소, 이거 지금 시간에서 내려가지고 일단은 첫 턴에 얘가 좀 괜찮았어요. 저도 여기서 조금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지금 뒤에 잘라야 되나 뭐 아니면 내일 좀 들고 가면서 내일 나머지는 내일 아침 뭐 좀 오전 중에 보면서 정리를 할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얘를 올라올 때는 좀 안 하기 못했다 안 했다 뭐 결국 제 선택으로 안 한 거니까 안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뭐 신고가 이런 자리 16,600원 여기를 이제 오전에 살짝 돌파라고 좀 밀렸었죠. 그래서 요 뒤에 돌파 자리는 좀 할만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제 여기가 돌파 나올 때가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서 거의 3시 부근이죠. 그래서 제가 3시 부근이고 오늘은 오전에 매매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뿐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좀 최근 시장 계속 오전 위주에서 좀 매매를 거의 좀 주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은 좀 설렁설렁 뭐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매매에 대해서 엄청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일단 크랙소가 오후장에 일단 이런 뉴스 등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반 척추 수술 로봇 FDA 승인. 그래서 뭐 일단 FDA 승인, FDA라는 키워드는 시장에서 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이거가 정말 뭐 엄청 큰 기술력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좀 와닿지는 또 않죠. 대신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원래 오후장에 움직이고 막판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얘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원래 요거는 상따를 한 거예요. 상따를 하고 상을 못 가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치는 게 사실 정석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특히 저는 원래 3시 넘으면은 이제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시가 넘고 늦게 했어요. 뭐 차라리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은 뭐 수익을 보든 뭐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3시 넘어서 뒤에 이제 상 들어갈 때 좀 매매를 하고 상 못 들어갔는데 손절도 안 치고 동시호가에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반을 처음 1%, 2%요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왜 동시호가까지 이렇게 좀 매매를 이렇게 동시호가까지 여기서도 보통은 제 성격상 손절을 했겠죠. 손절을 했을 텐데 시간에 조금 반짝할 가능성이 얘는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에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다 자르지 않고 좀 남겨놔가지고 지금 보면서 이따 좀 뭐 대응을 하든지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결과적으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뭐 밀렸으면은 뭐 시간에서 좀 보다가 뭐 손절을 했든 아니면 내일 뭐 오전에 뭐 17,000원 주변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뭐 깰면은 뭐 손절을 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결국 주도 테마는 뭐였다? 주도 테마는 의료 AI였다. 의료 AI 쪽. 그리고 얘가 이제 로봇 AI, 로봇 의료 AI, 로봇 의료 쪽이죠. 얘는 의료 AI보다는 조금은 미묘하게 좀 다른 건 있기는 한데, 그래도 FDA 승인, FDA라는 키워드 플러스 FDA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AI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의료 그쪽에 한 발을 걸치고 있고, FDA 플러스 차트에서 무슨 자리죠? 항상 차트 재료 거래대금 이거 세 개를 설명드리는데, 얘가 오늘 엄청 좀 제 개인적으로 딱 그냥 그런 예시를 드리기 좋은 종목이지 않나. 재료는 FDA 승인 이게 있고 차트가 신고가였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딱 봤을 때 어떻죠? 종목이 상장한 지 20년 됐는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죠. 2,700억. 그래서 요런 걸 토대로 네가 그냥 무너지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에 꿈틀을 하든 아니면 오늘 시간에 안 움직여는 좀 자를까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더 보고서 대응을 하는데 일단은 시간에 움직여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차트상 일단은 신고가 주변 한번 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종목 상장하고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는 이게 뭐 좀 긴가민가 하지만 뭐라도 붙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거 시간에 살짝 움직여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차트, 재료,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근거들을 통해서 좀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얘가 오늘 단기가율 지정인데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도 단기가율 들어가는데 상한가였던 종목을 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종목은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좀 괜찮은 내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신송홀딩스였나요? 뭐였죠? 둘 중에 하나였는데 신송홀딩스가 아니구나. 얘가 아니면은 천일염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있던 게 인상가? 이런 식으로 단기가열에 들어가는 거에서 상한가를 오늘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투경 권리나 시키는 했는데 일단은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개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동훈아나텍은 재료 해석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따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속편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루닛 의료 AI죠. 신고가 계속 잘 타고 있던 그런 종목이어서 의료 AI 그리고 저는 루닛이 오늘 프로그램이 조금 눈에 들어왔었어요. 얘는 최근에 프로그램이 막 사다가 팔다가 하긴 하는데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고 저는 얘를 일단 시가 베팅 주변에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은 시가 좀 탁 튈 때 사고 15만원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9시 9분 물량이 처음에 한 10억 20억 나왔지만 그 다음에 안 뱉어내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프로그램 계속 매수하네 15만원 그리고 특히 네가 엄청 강한 추세로 갖다 지금 5일선을 타고 있는데 오늘 깨지면 깨지는 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14만원 구간이라던가 근데 오늘 그냥 5일선 위에서 물론 이 5일선도 주가가 끌고 올라왔으니까 5일선이 좀 따라 올라온 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에 일단 워낙 강한 추세였고 그리고 얘도 신고가죠. 그 다음에 차트에서 요 구간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저항이 있었던 구간 그래서 어제 시세 주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또 버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시가 베팅 좀 해보고 하고서 15만원 돌파할 때 사고 프로그램 매도 많지가 않아 살짝 나온 척 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뭐 진짜 갑자기 한 턴에 막 얘네가 막 100억을 쏟아내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큰 물량이 갑자기 투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10억, 20억, 30억 이런 거는 보다 보면 좀 멈칫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거 보고서 냅다 갑자기 막 2억, 3억 파는 거 보고서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매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텀을 두고 보면은 뭐 한 10억대, 20억대에서 안 파네? 아까 전에도 그랬고 제로 세팅까지 해놓고 또 10억, 20억 팔고 안 파네? 그러더니 꾸역꾸역 이제 매수가 시작되죠. 매수 슬쩍슬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종목의 끼에 대해서 뭐 최근 계속 개별 주도주 중에서 의료 AI는 좀 별도다 추세 이렇게 해서 AI 쪽에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루닛은 차트상 버텨줄 자리 버텨주고 종목끼 최근에 너무 좋고 신고가 그 다음에 차트 자리가 이제 높아요. 높은 건 분명해요. 대신에 높은 자리에서도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손절 기준 정하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가끔 좀 착각하는 게 이제 높은 자리를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가 됐든 높은 자리에서 갑자기 투매성이 나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5% 손절을 치든 밑바닥에서 5%를 손절 치든 둘 다 뭐죠? 5% 손절이에요.
내가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대신에 이런 높은 자리에서 주의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직장 뭐 업무 보거나 내가 좀 실시간 대응 좀 안 되거나 자동 손절도 안 걸어놓고 여기서 비중도 세게 때린 다음에 룰루랄라 나 몰라 그냥 업무 보다가 갑자기 막 뭐 미팅하고 막 업무 뭐 보고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 하고서 왔더니 물려있어. 막 마이너스 5% 10%야. 그럼 손절 안 치고 그냥 난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든 올라오겠지. 이러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어차피 위에서 5% 손절 치나 밑에서 5% 손절 치나 손절은 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대응이 되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 자동 손절이라도 걸어둬야 되고 비중 조절도 해야 돼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높은 자리에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결국 그 포모라고 하죠. 나만 안 들고 있는데 나 안 들고 있는데 쟤 막 미친 듯이 가. 에코프로가 그걸 시장에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심정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어차피 높은 종목, 높은 거는 뭐겠어요? 최근에 힘을 받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더 좋아요. 돈이 쏠릴 때 더 쏠리고. 그래가지고 손절을 못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막 그냥 스윙하겠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높은 자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어차피 위에서 손절치나 밑에서 손절치나 똑같은 퍼센테이지면 똑같은 손절인데. 그래서 오히려 대의 관심 종목들은 이런 급등하고 있는 시장에서 관심 팍팍 쏠리고 뭐 대금 쏠리고 이런 종목에서 하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뭐 차트상 그런 움직임들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일단은 그래서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좀 길게 봤습니다. 얘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종목 최근에도 그랬죠. 그래서 16만원 건너뛰고 이거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신고가 어제 고점도 돌파했어요. 어제 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나 16만원 안 팔아 16만 5천원 17만원 보자 한번. 이런 거는 이 앞에서도 그랬었죠. 길게 봐요. 종목을 좀 탄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내가 얘가 움직이는데 다른 AI도 같이 움직여. 뭐 루니, 뷰노 뭐 이런 것들 짧게 보기보다는 짧게 본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정고점에서 판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수익금 이렇게 있으니까 수익금을 담보로 나 오늘 너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밀리면은 나 지금 뭐 한 7% 수익 쌓여 있는데 밀리면 한 3, 4%에서 정리하지. 그럼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수익금을 담보로 더 길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6만 5천원, 17만원 매도를 하고 요 위에서는 그냥 설마 상한가가 나? AI 섹터 워낙 많고 얘가 며칠 전에는 일단 좀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한가를 이제 처음으로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샀다가 동시호가 얘가 아예 확 밀리면은 16만원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신고가에서 뭐 추세를 타고 뭐 20만원 주변까지 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뒤에 좀 올려줘서 동시호가 주변에서는 일단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베팅 했던 종목은 뭐 위지트 얘는 왜 했을까요? 당연히 코인 관련해가지고 시가 베팅하고 반응 없네 밀려서 좀 보다가 한 3분 4분 지나고서 손절 치고 프로텍은 시가 매수하고 이거 신고가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얘는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잘라내고 얘는 그래도 신고가 주변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니까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 같이 좀 시가 베팅을 했었는데 한미는 뭐 슈팅을 좀 바로 줬다가 바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절 주변에서 좀 자르고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우가 일단은 점상 주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 베팅하고 요거 44,000원, 44,700원 이렇게 반반 걸었는데 44,000원 팔리고 700원 안 찍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가 저점 깼을 때 현대건설 우가 일단 점상 주변이어가지고 좀 잘하면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좀 냅뒀었거든요. 수익금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수익금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팔고서 반 있으니까 반 팔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뭐 한 3% 봤으면은 밑으로 3%에서 내가 반팔이면은 본전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담보로 좀 냅둔 건데 일단은 저점 깨고 해서 자르고 42,000원 주변에 조금 더 보다가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이제 올라왔을 때 그냥 대충 시장가로 잘랐는데 42,000원이 요 앞에 요 구간이기는 해요. 뭐 요런 주변. 그래서 요 주변에서 호적거려가지고 아 여기서 좀 지지하고 돌려줄라나? 금액이 일단 컸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적거리고 나머지 그 오늘 아침에 현대 붙어있는 애들 엄청 팍 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프라 코어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건설 뭐 다른 것도 움직이고 현대 붙은 애들 다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보여가지고 보다가 손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티로보틱스도 신고가죠 얘도. 그래서 얘네 시가 베팅 했던 것들은 특별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살짝 오르는 거 보니까 살짝 배 아프긴 한데 신고가 그냥 뭐 추세, 얘네는 뭐 차트 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 종목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일단은 신고가 올라왔으니까 강하고 지금 시장이 개별주 장세니까 아 니네 어차피 개별주 장세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게 맞겠구나 지금 시장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가비스는 아침에 개파락 해가지고 요즘 상따 하면은 개파락 그 뭐야 태경 BK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상따 했더니 그냥 밀려가지고 시가에 그냥 바로 날렸어요. 뒤도 안 보고. 뭐 이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따하고서 개파락할 때 안 날리고 좀 어영부영하면은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뒤에 돌리면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경험상 상따를 했는데 개파락을 한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좀 강하진 않았습니다. 뭐 재료가 엄청 스페셜하거나 그래서 상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반도체 쪽인데 신규 상장하고 신고가 가니까 상따를 했던 건데 뭐야 아침에 개파락하네. 즉 재료에 대해서 제가 더 좋아하는데 재료 측면에서 좀 얘를 뭐 서포팅 해줄 만한 그런 관점이 없죠. 제가 기가비스 종목에 대해서 얘가 뭐 재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동훈 아나텍처럼 이거 뭐 혈당 재료 나쁘진 않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설명을 드린 게 없습니다. 즉 제 개인적으로도 재료 측면에서 해석을 할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개파락에서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손절 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홀딩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서 이제 차트상 요런 애들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 30만원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얘가. 그리고 동국홀딩스는 뭐죠? 15,000원 요런 거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슬쩍 보다가 15,000원 일단 좀 깨길래 너 그냥 못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슈팅 줬을 때 얘는 좀 길게 봤었어요. 종목이 이제 좀 강했던 그래도 상한가 2번에다가 좀 시세를 줬던 종목이라 튈 때 한번 더 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냅뒀다가 결국에는 16,000원도 못 가고 밀리길래 15,500원 이렇게 깰 때 그냥 익절 시장가로 날려버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어차피 재료 뭐 시세 주면서 뉴스를 붙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아쉬운 게 능률이랑 유비온 이런 종목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온 오늘 동훈하나텍도 아쉽기는 한데 시간에 상한가 깨졌네요. 저 이거 상따도 좀 했는데 동훈하나텍은 뭐 종목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고가에서 음봉 이렇게 2번에다가 얘는 재료에 대해서 저는 좀 개별주의긴 한데 재료를 좀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오늘 뭐 이제 기타 범위 매수가 있고 한데 재료를 저는 이 종목이 글로벌하게 당뇨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침습 그게 없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글로벌하게 팔릴 수도 있는 기술 이전 이런 게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았던 재료인 것 같아요. 탈모 그 다음에 저런 당뇨 치매 이런 키워드들은 어느 국가 한 곳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 해외에서 봤을 때 그 손끝에 바늘 뾰족한 거 통증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거고 기술력도 얘가 뭐 92%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음봉 이렇게 하고서 상한가 구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좀 지지 저항을 좀 그려드렸었죠. 이런 구간이랑 이제 상한가 주변 좀 잘 지켜주는지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얘가 그런 곳을
시가 매수하고 그냥 슬쩍 13,000 주변 올라오길래 샀다가 이게 조금 아쉬워요. 길게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길게 보려고 했던 흔적은 있죠. 안 팔고 13,500원 다음 라운드 픽에서 안 팔고 여기 막 이렇게 해서 14,000원 막 15,000원까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가다 말고 밀리니까 13,000원 주변에서 일단 잘랐었거든요. 정리를 했어요. 익절을 줄 때 일단 좀 챙겨야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 돌파 자리는 그냥 차트에서 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 모으면서 위에 계속 두드리고 돌파가 나오죠. 돌파하는 곳에서 사고 여기서 제가 좀 너무 짧게 팔았나 봐요. 14,500원까지 해가지고 요거 15,000원도 아니고 여기서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저는 이게 치고 갈 거면 그냥 오전에 팍 치고 갈 줄 알았거든요. 오늘 힘 준다고 치면은. 근데 제가 여기는 조금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고 막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이고 그냥 15,000까지만 좀 정리를 했더라도 이렇게 배는 안 아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뭐 좀 그랬었나 봐요. 이거는 그냥 저도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팔았지? 좀 좋게 보고 있었고 애초에 15,000원 충분히 볼만했던 구간이긴 한데 점심시간이어서 그랬나? 하여튼 너무 짧게 팔았어요. 팔고 나서 잘 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배야 하다가 상 들어가는 거 보고 상따 이렇게 조금 했었습니다. 오늘 기타 법인 매수는 있고 뭐 이제 기간 외인 매도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상따는 근데 조금 엄청 좋은 상따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내일 갭이 어떻게 뜰지 뭐 아니면 지금 시간에 뭐 깨졌으니까 하락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매를 했을 때는 그냥 그래 뭐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신고가에서 얘다 뭐 네가 그래도 챙겨준 게 있으니까 좀 더 보자 하면서 매매를 한 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상보는 이제 흑연 이슈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돈 많이 들어왔고 차트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차트 지지 저항 요 구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돈 들어왔고 차트상 버텨줄 테니까 버텨주는지 그걸로 대응 뭐 밀리면은 좀 손절 치고 뭐 2,200원을 깬다거나 하면 손절 치고 그냥 시세 주면은 익절하고 그 생각을 좀 했던 거라 대신에 이제 종목 끼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가 베팅하고 2,490원 요거는 이제 어제 정고점 요 주변이죠. 라운드 피겨. 그래서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저는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수하고 팔고 그 위에 또 튀어 올라갈 때는 2,600 뭐야 어제 고점을 아예 돌파를 하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보다가 2,600원 라운드 픽에서는 좀 추가 매수 주변에서 좀 깰 때 사고 요거는 그 다음 라운드 픽이요 2,690원 얘는 매매가 엄청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 그 다음 라운드 픽을 좀 건너뛰고 50원 요 단위 건너뛰고 전고점 그 다음에 여기도 2,600원 주변에 사고 2,690원 그 다음 라운드 피겨에서 깔끔하게 매도가 됐던 그 이후에는 눌림 같은 거는 좀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종목이 3일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은 뭐 이제 광기로 갔다가 3상한가 막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나의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재료가 좋아 보인다거나 뭔가 좀 추가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얘는 어차피 좀 차트로 접근을 했어요. 설명드릴 때도 페라이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재료가 솔직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막흑연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필요하겠죠. 인플레 감축 법안하고 하니까 필요할 텐데 이게 임팩트가 이렇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갸우뚱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애니능률이랑 유비온 요거는 좀 배가 아픈 게 이제 교육주에 대해서 저는 시나리오를 오전 중으로 갖다 일단 정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뭐 이제 발표가 뭐 오후에 나오겠지 싶었지만 일단 오전 중에 반짝하는 거기까지만 내가 좀 건드려 보자. 그래서 애니능률이랑 유비온이 일단 대장주들이었죠. 그래서 애니능률은 종목기도 좋고 얘는 6,000원 라운드 피거도 있고 유비온은 대장주고 뭐 2,200원 이런 구간 뭐 있기는 한데 저는 유비온이 좀 더 튀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애니능률은 시가사고 6,000원 주변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00원 올라왔을 때 주변에서 보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시원하게 잘 가요. 근데 여기는 보고는 있었는데 좀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 뭐 이만큼 강하게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던 거, 그래서 그 뒤에 발표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유비용 같은 경우도 요 내용은 이제 비슷하게 샀어요. 그냥 내니 능률이랑 둘 다 시가 좀 사고, 밀렸을 때 일정 라운드 피겨, 얘 2,200원이죠. 사고 얘는 10시까지도 반응이 없길래 애니능 유비온이 일단은 대장이었었는데 오늘은 대장을 못 따라가죠. 대장을 못 하죠. 근데 애니능률이 일단은 시세를 주고 밀리는 상태여서 이러면은 조금 그런데, 그래서 10시 넘었을 때는 손절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보란 듯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뭐 아쉽기도 하지만, 뭐 제가 애초에 얘네는 매매 시나리오로 그냥 오전 안에 매매하고 거기서 이제 슈팅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정리라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뒀기 때문에 그대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지지고 볶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동그랑탕 다시 봐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종목들 루닛이 좀 최근에 가장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주는 뭐 제 시나리오보다는 더 잘 갔지만 또 뭐 챙겨줄 건 챙겨주고, 그다음에 동구 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